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여러분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가오는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 종잣돈을 아주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요, 바로 버킷리스트 작성인데요. 저는 적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적는 해도 있고 또 못 적고 지나간 해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두 해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적었던 해는 그래도 뭔가 계속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해인 반면, 작성하지 않았던 해는 그냥 정말 제 기억이 없어요. 그 해에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해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본인이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올 한 해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올해 하지 못한 걸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볼 건데요. 정말 모으려고 했는데 정말 돈은 너무 많이 쓰고 소비가 너무 많아요. 돈이 안 모여요. 왜 이러죠? 라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반성의 시간, 소비 반성. 좀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제가 기존의 재무 상담이나 이런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보면 줄일 건 없지만 또 의외의 구멍이 있어서 돈이 또 허투루 새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소비에 대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지나간 2018년을 반성을 해보고 다가올 2019년에는 그 스스로 반성한 내용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만들고 모으고 불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올 버킷리스트의 가장 큰 주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말 이 감당이 안 돼요. 카드를 쓰는 게, 이게 한 달치를 더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 값을 내고 나면 돈이 없어서 또 카드를 쓰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고 카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제 본인이 가진 생활비로만 생활을 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한 달 만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몇 달이 걸려요. 돈을 갚아 나가는데도 만약에 이달 금액으로 다 안 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하기 힘들다 하시면 뭐 가계부 어플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이제 카드 사용 패턴에 따라서 어디에서 지출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주는 그런 어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가계부 어플을 괜찮은 걸 추천해 드리려고 이것저것 좀 봤는데, 우선 저부터도 가계부 어플을 쓰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본인의 생활비라든지 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 고정 지출 이런 것들을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일에서 말일까지 돈을 딱 끊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얽히고 설킨 그런 지출에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쓰는데 좀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저는 가계부나 버킷리스트나 월 지출을 어디에 적냐면 이렇게 달력에 탁상용 캘린더에다가 적습니다. 매일 보니까 그냥 간편하게 집어서 쓰기도 좋고 메모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물건을 사고 받은 캘린더예요. 그래서 탁상용 캘린더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작년 2018년도를 반성을 했으면 2019년도에 좀 뭔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작년에 못한 것들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으시죠? 제가 옆에 영상을 이렇게 띄울 건데, 우선 가계부를 저도 좀 쓰다 말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대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저도 어느 순간 좀 입지출이 이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좀 손을 놓아버린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또 불필요한 소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좀 뭔가를 조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새해부터는 또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저도 가계부를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이제 본인이 원래 할 것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그 옆에 이제 세부 사항을 또 적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고 또 월별로 이렇게 위에다가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이번 달은 뭐 어떤 지출이 있고 어떤 수입이 있으니까 좀 아껴 쓰자. 아니면 이번 달은 좀 수입이 많이 있으니까 저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월별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이렇게 좀 쪼개서 리스트를 작성하면 훨씬 더 실행하기도 쉽고 또 본인이 매일 고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해서 작성을 해놓으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실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쪼개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가계부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 입지출 관리하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그리고 쇼핑은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요즘엔 거의 다 인터넷 쇼핑하죠. 택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쇼핑 그냥 수시로 자기 전에 누워서 보다가 이거 살까? 아니면 갑자기 반값 딜이 떴어. 이거 살까? 막 계속 이렇게 자꾸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살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좀 추려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쇼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가 잡았고, 요 식재료나 이런 것들은 3일에 한 번씩 구입을 해서 냉장고에 불필요하게 1주씩 2주 이상씩 좀 이렇게 썩혀서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자주자주 구입을 해서 먹을 계획이에요, 저는.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맥시멀리스트는 아니지만 저도 은근 좀 약간 증인병이 있어서 좀 쟁여놓지 않으면 뭔가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화장품도 이미 반 정도나 남았는데도 또 막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막 있으면 몇 개씩 사재놓고 그렇게 해서 뜯지도 못한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구입 시엔 항상 또 고민하고 장바구니 담자마자 결제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고민해보고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물건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물론 물건이 있으면 더 편리한 물건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있으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그 상태로 쓸 수 있으면 그냥 쓰자라는 생각으로 요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자기관리.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책도 좀 많이 읽고 싶은데 좀 여의치 않아서 많이 못 읽고 있는데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건강식품도 굉장히 많이 사놨거든요. 홍삼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식품들 이런 것들을 사놨는데 먹지 않고 자꾸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건강식품 잘 챙겨 먹자, 물론 밥부터 잘 챙겨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버킷리스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는 여행을 많이 못 다녔어요. 좀 어디든 가족들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의 버킷리스트는 여행으로 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족이라고 적었는데, 가족은 좀 더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아이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자 해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또 월별로 이렇게 또 일정들을 이렇게 적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뒷면을 이렇게 놔두면 뭐 예쁘긴 하죠. 하지만 전 이 뒤에도 다 메모를 하거든요. 뭐 위에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달력을 그냥 좀 활용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곳에 여러분 달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 달력이 돈이 들어와서 은행 달력을 좀 선호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은행 달력은 보통 12월에 지점에서 다 받아서 교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달력을 많이 찾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지만 그래서 우선 수량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12월 말쯤 되면 거의 교부가 끝나요. 그래서 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거래하시는 은행에 미리 가셔서 달력이 있냐 여쭤보시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가끔 은행에 와서 찾으시는 분인데, 가계부는 은행에서 찍진 않아요. 주로 보험회사에서 많이 찍고 가계부도 많이 찍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잡지 부록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굳이 가계부를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가계부는 제가 써봤는데 이게 영수증을 붙이잖아요. 너무 뚱뚱해지고 좀 이것도 굉장히 부지런을 요하는
그런 작성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이 꼼꼼하게 하고 싶다, 좀 이렇게 그거를 모아서 기념도 할 겸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도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탁상용 달력이 제일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탁상용 달력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버킷리스트를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부족했던 부분, 아직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또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2019년 버킷리스트에 작성을 하시고, 큰 카테고리 밑에 소분류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으시고, 또 분기별, 반기별, 월별, 주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작성해 나가시면 좀 본인이 실천하고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우리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의 댓글 읽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